실제의 현장 모습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고, 최고가 대비 4억이나 하락한 것을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만큼 임성배 TV 보는 거 댄데크. 오늘은 경기도권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아파트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하남, 의왕, 수원 아파트들 중에 하락폭이 큰 아파트하고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는 아파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의 아파트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남시와 수원, 의왕 아파트 3곳을 기준으로 했고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5평형부터 33평형을 기준으로 했고, 한 달 전 대비 거래가 이루어졌던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현장에 다녀온 모습들도 알려드릴 거고,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하남과 수원, 의왕에서 어떤 아파트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또 하락의 폭이 큰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아파트를 살펴보시면 미사강변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은 세대수는 1188세대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고층은 29층, 2016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1427대 1.2대의 주차 대수가 가능하고요. 용적률은 209%, 건폐율은 20%,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한 아파트입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사 강변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분양을 시작할 당시에도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입지적으로 서울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도시였는데, 최근에는 이 미사 강변도시가 5호선이 개통이 되고 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제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서울하고 강일하고 이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미사 강변도시는 서울의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서울과 인접해서 붙어 있는 그런 경기도권의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광명이라든가 성남, 이런 과천이라는 이런 도시들은 굉장히 큰 상승의 여력들, 그리고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사 강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강일과 또 강동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사 강변 푸르지오의 이제 위치이고요. 이제 미사 호수공원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의 가격 중에 직주 근접도 있지만은 이제 조망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합니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한강의 뷰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억 원의 차이가 나기도 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사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호수공원의 뷰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현장을 돌아보시고 어떤 뷰의 아파트, 어떤 층의 아파트가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사역이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위치도 나쁘지 않고 한강변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하남 교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죠. 3호선의 연장 개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인원들, 그리고 교통의 호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제 9호선 라인의 연장선이 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이 미사 강변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강남역, 그리고 광화문역, 그리고 여의도역 해가지고 3곳 정도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7분이 걸렸고요. 환승은 2번을 했습니다. 미사역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8호선 천호역에서 한번 환승을 했고요. 그리고 잠실역에서 2호선 환승을 통해서 강남역까지는 47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광화문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이 한 번도 없이 한 번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도 환승이 없이 한 번에 58분에 직주 근접 이시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하락률도 한번 살펴보면은 33평형의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볼 건데요.
2021년 11월 9일에 이제 13억 9천만 원의 9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를 호가했던 그런 폭등했던 시기이고요. 최근에 2024년 5월 23일에 10억 1천만 원, 그래서 6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층수는 거의 뭐 비슷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이 하락했고 27%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점선 그래프를 통해서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돼서 거래된 사례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1년 11월에 1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전에 이제 12억 7,500만 원, 2021년 2월에도 12억 5,700만 원의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돼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에 이제 2024년 4월과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원 선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의 정보들, 그리고 부동산의 하락 거래뿐만 아니라 눈여겨봐야 될 곳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선착순으로 계약할 수 있는 곳들도 공유해서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진정성 있게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목천 서이스타 힐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아파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수원에서 하락의 폭이 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은 844세대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고층은 24층, 그리고 2016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주차 대수는 1.08대, 조금 작네요. 그리고 용적률은 199%, 건폐율 16%이고요. 서희건설에서 시공을 한 아파트입니다. 위치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목천역이 있습니다. 수인 분당선에 오목천역이 있는데, 지금 이 오목천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핵심적인 노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빠르게 수원역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GTX라든가 많은 호재들을 안고 있는 그런 남부권의 거점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목천역 인근에 보면은 이제 신축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공 아파트, 구축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목천 서희 스타일스 같은 경우에는 북측으로 해가지고 좀 역하고는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오목천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목천 서희 스타일스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조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은 이제 현장을 다녀와서 현장의 사진하고 현장의 모습들도 추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현장 모습들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아파트 주변에는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행지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추후에 이런 주택이 공급되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추후에 현장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의 모습, 제가 직접 가서 오목천 스타일스의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찍어 왔는데요. 이제 오목천역 인근에 보면은 이제 뒤쪽으로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앞서 말씀한 주공 아파트들이 있고요. 또 북측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느낌적으로는 잘 정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가는 길을 보게 된다면은 조금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서희 스타일스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낙후화된 곳들도 곳곳에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상권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이제 공원이 있었고, 이 수변 공원을 통해 가지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느낌을 단편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오목천 그 서희 스타일스 옆에 현장에 있는 공원을 돌아보면서 산책을 좀 하다 왔는데, 이제 장단점을 모두 가진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락의 폭은 얼마나 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천역 서희 스타일스 33평을 살펴봤는데요. 최고가는 2021년 7월 22일 7억 3천만 원 16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됐던 것은 더 하락된 거래 사례도 있었는데, 이제 2024년 5월 18일에 4억 8,500만 원에 14층이 거래가 돼서 하락의 폭은 34%, 그리고 최고가 대비 2억 5천만 원이 하락되어서 거래가 된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의 가격 폭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점선 그래프를 통해서 상당히 고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최고점일 때는 2021년 7월에 7억 3천만 원에 16층이 거래가 됐고요. 이제 하락폭에 거래가 있었던 4억 8천만 원 그리고 4억 8천 5백만 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소폭 올라가지고 6월 달에 4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오목천역을 통해 가지고 수원역까지의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영상에서 제가 현장에 갔던 영상들도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덕원의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이제 단지 정보를 살펴보게 된다면 1996세대 1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고층은 26층입니다. 2001년도에 이제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연도가 꽤 지난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주차 대수는 1.02대, 용적률은 337%,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20%, 그리고 시공은 대우건설이 한 아파트 물량입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의 위치이고요. 인덕원역하고는 좀 거리가 다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GTX라든가 월판선 같은 호재가 있죠. 또 인동선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덕원역의 가치 상승은 굉장히 클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최고점의 아파트들이 나왔던 게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입니다. 의왕시의 부동산의 가격, 가치를 높게 상승하게 만들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인덕원역의 GTX의 호재, 그리고 이 엘센트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었는데요. 이 엘센트로 바로 인근에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벌말 초등학교도 있고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입지로 보여지고요. 이제 인덕원역과 한정거장을 이동하게 되면은 평천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천역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일자리 수요들이 있고요. 좀 더 가게 되면은 평천 신도시가 있죠. 평천역과 범계역을 아우르는 이런 곳에서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 또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단점적인 부분은 조금 용적률이 많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라는 부분이 조금 단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인덕원역에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교통 호재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현장도 돌아보시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 33평형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최고가는 2021년 8월 3일에 12억 4천만 원에 16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4년 5월 16일에 8억 4천만 원 13층이 거래가 되어서 최고가 대비 32% 하락률을 보였고요. 최고가 대비 4억 원의 하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에 거래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고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1년 8월에 1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인근에서 거래가 된 사례는 11억 3천만 원까지도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대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의 고점 상승 거래가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4년 5월에는 이제 7억 원 선까지도 떨어져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 2024년 최근 거래는 6월에 7억 8,500만 원에 7층 거래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8억 4천만 원보다 더 하락돼서 거래가 된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하남과 수원, 의왕의 세 곳에 하락된 곳들, 그리고 제 생각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현장을 돌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기다리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내 집 마련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진심을 다해서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공유하지 못했던 더 심도 깊은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추후에는 현장 답사도 같이 할 예정이니까 같이 저와 현장 답사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